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산당집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서 유교의 관점에서 성리학이 나오기 전까지 중국 고대사가 어떻게 흘려왔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 역사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유교에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고대사가 단군 신화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중국의 고대사도 삼황호제 전설에서 시작된다. 삼황호제 중에서 삼황으로 일컬어지는 복희씨, 신농씨, 여화씨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신에 가까운 존재들이다. 중국이 낳은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이 지은 사기는 오제본기를 시작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마천은 삼황호제 중에서 삼황시대는 역사가 아니라고 보아서 제외하고 오제부터 역사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오제시대 역시 신석기 시대에 불과하며 뒤를 이은 하나라 또한 고고학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고 아마도 황하유역의 움막을 짓고 살아가던 조그만 부족들이 산재하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제는 황제, 전욱, 제국, 제어, 제순을 말하는 것으로 오제 중에서 마지막 두 사람, 제유방운과 제순중화가 바로 그 유명한 유임금과 순임금이다. 두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를 흔히 요순시대라고 부르며 삼강오륜이 지켜지고 예절과 음악으로 다스려지던 태평성대라고 하여 유교에서는 롤 모델로 삼고 있다. 유임금의 아들이 그 단주라는 사람인데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임금이 그 순임금한테다가 딸 둘, 그 공주 둘을 한꺼번에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언니 동생이 둘 다 순임금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이를 삼은 다음에 순임금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이걸 뭐 성리학이나 유학에서는 막 굉장히 대단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고대는 주로 그 모계 사회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조선 전기까지는 전부 처가살해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이가 뭐 그 왕이나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고대기 때문에 그 모계 사회의 영향으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아들 단주한테라가 왕위를 안 주고 사위 순한테라가 왕위를 물려줬어요. 근데 순임금의 아들 상균, 이 사람도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제 순임금은 다 상균한테라 왕위를 안 물려주고 그 장마철마다 그 황하가 범람을 해갖고 막 사람들이 다치고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치수를 잘 해가지고 홍수를 막아낸 그 우임금한테라 왕위를 물려줬어요. 근데 앞으로 이 단주와 상균 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산당집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임금이 순임금한테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우임금은 그걸 밑에 다시 뭐 사위나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질 않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말하자면 한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나라 말기에 그 마지막 왕이 거왕인데 이 거왕이 엄청난 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탕왕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상나라를 세웠어요. 흔히 상나라는 상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나라라 부르기도 해요. 은나라 상나라는 같은 나라예요. 근데 대개 이제 그런 학자들이 있죠. 한나라는 진한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한족, 진한족이 세운 나라고 상나라는 그 동이족,
동이족이 세운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이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 산동반도 이쪽으로 살던 민족을 그때는 동이족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좀 문화가 틀려요. 그리 말하는데 뭐 그 상나라가 한반도나 만주에 살던 민족은 아니고 산동반도에 살았던 민족이죠. 근데 이제 이게 있죠. 상나라가 망한 뒤에 그 기자라는 사람이 조선을 세워서 기자조선이 되는데 그 후손이 한국으로 이어졌다. 또 이런 설도 있고 또 그 상나라의 후예가 이제 고구려가 상나라 후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상나라가 그래 세워졌는데 또 상나라 말기에 그 주황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엄청난 폭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나라 무왕이 제후인 주나라 무왕이 그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천하를 통일해서 주나라를 세웠죠. 이게 주무왕이 그 상나라 무너뜨리고 천하 통일한 게 대체로 기원전 11세기니까 아까 뭐 요임금, 순임금, 뭐 한나라, 상나라 이거는 뭐 BC 뭐 한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의 얘기죠. 대체로 볼 때 상나라는 청동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청동기 시대. 그리고 주나라는 철기 시대. 근데 이 상나라하고 주나라는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뭐 갑골문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요순 시대고 한나라 시대는 사실은 이게 석기 시대예요. 돌도끼 사용하던 석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고고학적 물증이 없어요. 뭐 갑골문자도 없고, 뭐 문자도 없고, 뭐 유물도 뭐 돌도끼밖에 없는 거죠. 물증이 없어요.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하상주 이 세 시대를 3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일단 입문이라도 하려면 이 3대를 모르면 안 돼. 왜냐하면 성리학에서는 하상주 3대가 이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던 시대다 이렇게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상주 3대처럼 만들자 하는 게 성리학이에요. 지금도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요순시대란 말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요순시대 하상주 3대 이게 바로 성리학이 생각하는 롤모델이에요. 그때를 지향하는 거예요. 기원전 8세기 무렵 주나라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각지에서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 서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이른바 난사가 되었는데 공자가 나타나서 삼강오륜을 근간으로 삼고 하, 상, 주 3대의 통치 이념을 정리하여 유교를 만들었지만 패권 싸움에 눈먼 사람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았다. 또 공자는 노나라 은공에서 애공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 춘추를 지었는데 공자가 지은 역사책 제목을 따라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403년까지를 춘추시대라고 부른다. 춘추시대에 이제가 되니까 막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하는 이른바 막 약육강식의 시대가 된 거예요. 막 싸움이 벌어지는. 그렇지만은 춘추시대는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봉건 체제가 유지돼 질서가 적어도 뭐 주나라 왕이 있고 그 밑에 제후가 있고 그 밑에 뭐 사대부가 있고 이런 이 체제가 적어도 유지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이 어려운 사회를 유교를 통해서 교화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즉 공자가 유교를 만든 거예요. 그때 만들 때 고대 하상주 3대
요순시대 이거를 롤모델로 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옛날 3대처럼 이렇게 그 살자 하는 걸로 이제 유교를 통해서 교화 사람들을 교화시키려 했는데 이 먹혀들질 않아요. 서로 뭐 묻고 뭐 막 싸우기 바쁘니까. 기원전 5세기에 이르면 봉건적 유교 질서가 무너지고 하극상이 난무하면서 사회는 더욱 험악하게 변해갔다. 준초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나라 황실의 권위를 인정하던 제후들이 저마다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벌하여 먹어치우는 이른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는데, 한나라 사람 유향이 당시 제후국들의 움직임을 전국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어 발행했기 때문에 기원전 475년에서 기원전 222년까지를 유향이 지은 책 제목을 따라서 전국시대라고 부른다. 한편 전국시대에는 이른바 제자백가라 하여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저마다 사상과 철학을 주장하여 이른바 백가쟁명을 하였던 시기였다. 공자의 손자 자사의 문화생 맹자가 나타나서 유교를 통한 왕도 정치를 설파했지만 역시 먹혀들지 않았다. 이제 전국 시대는 뭐 완전 약육강식, 뭐 하극상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제후가 왕이라고 일어서고 또 그 사대부가 일어서서 자기가 제후라 그러고 이렇게 막 일어나는 약육강식과 하극상이 막 벌어지는 사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집권자 말하자면 왕이니 뭐 제후니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부국강병밖에 없는 거예요. 부국강병밖에 없는데 맹자가 아무리 뭐 왕도 정치가 어쩌고 뭐 덕치를 해야 되니 뭐 해봤자 이게 먹혀들 탁이 없어요. 왜냐, 왕도 정치니 덕치니 이거는 나라를 지키고 적국국을 정벌하는 데는 아무 보탬이 안 돼. 전쟁으로 해서 어쩐지 살아야 되는데 뭐 왕도 정치 그거 해갖고는 이게 적국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보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말이 먹혀들질 않는 거예요. 전국시대는 상당히 중요한 시대예요. 이른바 제자백가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막 내놓는 거예요. 뭐 맹자, 뭐 한비자, 손자, 뭐 이런 사람 나오고, 뭐 손자는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비자는 뭐 법률, 법치에 대해서 뭐 이런 막 사상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른바 백가쟁명이라는 시대죠. 그러니까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철학과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니까 부국 강병을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예요. 전쟁은 사실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군대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과학, 신무기가 중요하잖아요. 신무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과학이 막 발달했어요. 철기 문화도 막 엄청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항상 역사 속에서 전쟁은 과학의 발전은 수반해요. 전쟁을 하다 보면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시대 중국에서는 많은 철학 사상이 나타났고 또 과학도 굉장히 크게 발전했다는 거예요.